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2022년도의 대선의 시대 정치는 공정, 정의, 안전으로 집약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지기하는 미중 패권 전쟁 개막,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사회 갈등의 증대, 포퓰리즘의 발언과 민주주의 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팬데믹 등 거대한 침체의 지금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변화의 시작은 바로 시대 정치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뭐냐고 조사해보면 여전히 공정,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가치는 뭐냐면 민생안전.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한 인프라는 뭐냐? 바로 저는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저는 아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5년 아닙니다. 3년 반이에요. 3년 반 지나고 나서는 뭐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정치 중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신무 정치에 빠져 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만 있고 정치는 없습니다. 대통령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움직여지죠. 정치 공학은 있지만 철학은 없다. 형식적인 상권 분립은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도 없고요. 선동은 있지만 책임도 없고 선거는 있지만 승복은 없고 진영에 눌 빠진 극한 대립과 투쟁만 있고 대화 타협에 기반한 협치는 없다.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 인물만 있지 시스템은 없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리더는 있지만 리더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기대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기 위해서 이 신무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엄청난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서 끌고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 정치는 사라지고 광장의 정치가 판을 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는 극한 대결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초유의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실패로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 지난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해보면 8개 지역의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든 게 다 최악입니다.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부동산 정책. 잘했다 6%, 못했다가 79%입니다. 경제정책 21%만이 잘했다라고 62%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고용노동정책 21%가 잘했다라고 55%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핵심적 모든 정책들이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책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 10명의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에서는 이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35% 이하로 떨어지면 현직은 낙선합니다. 트럼프가 이게 걸린 거예요. 걸렸습니다. 이건 한국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2주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언론에서 이걸 잘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정 방향에 대해서 34%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53%인데 20대에서는 겨우 19%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5월 첫째 주는 29%까지 떨어졌어요. 58%.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월 7일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조사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30% 아래로 쭉 33, 4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와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정권 재창출을 원하느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20%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원한다는 사람들이 15% 이상 나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정보가 많다고 한다면 좀 그렇다고 하면 정권이 교체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상하게 투표 형태를 보면 정권 교체랑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지금 고용노동정책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 보십시오. 79%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경제정책은 21%, 62%. 모든 분야가 다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에요. 이러면은 당연히 정권이 교체돼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거는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선천적 상생결핍증 국회. 대한민국 국회는 선천적으로 상생결핍증 환자들이 모여서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들, 도덕 불감증 환자들이 지금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1인 집회 허약한 정당 체제가 이런 것들이 박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각 후보들이 자기가 어떠한 정부를 만들겠다 해서 쭉 설명을 한 건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큰 거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OECD 국가를 상대로 해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는 민주주의 3.0 시대로 가야 된다. 민주주의 1.0 세대는 YSDJ 세대예요.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하는데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까지는 이건 대결적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를 하는데 서로 막 대결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합의민주주의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3P 정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P가 폴러라이제이션, 양극단이에요. 두 번째가 파퓰리즘, 악성 파퓰리즘, 퍼주기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파워 베이스드, 힘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컴프로마이즈, 타협하고 코어퍼레이션, 협조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3C 정치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거 단언합니다. 그래서 Is economy stupid이 아니라 92년에 클린턴은 썼던 슬로건이지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Is politics stupid? 문제는 정치다. 이 정치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OECD 국가가 2011년서부터 11개 분야에 대해서 국가별로 또 Better Life Index를 만드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 38개 가운데 하위권 28위에 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 Better Life를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차기 대통령은 이제 관심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시대정신에 맞는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공공성의 원칙에 어느 후보가 더 충실하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거는 퍼블릭 구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 많은 부분 속에서 사익보다는 국익에 충실한 대통령, 공조적 중심의 비선 없는 투명한 대통령, 행정 독재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민주적 소몽을 같은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갖춰지면서도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누굴까? 레이간 대통령은 미국에서 아주 많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 레이간 대통령 이전에는 미국의 CEO라는 말을 쓰고 대한민국의 CEO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CCO라는 개념을 처음 썼어요. 그게 바로 Chief Communication Office. 소통을 하는 최고의 달인. 그 사람은 직무 시간의 70%를 야당과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서 파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레이간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레이가노믹스가 레이간 대통령 때는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그 레이가노믹스 인해서 그 다음 대통령 클린턴 때 90년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번영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레이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장관들에게. 근데 딱 세 가지만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 첫 번째, MD 시스템을 구축한다. 강한 스트롱 아메리카죠. 미술 디펜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악의 축인 소련을 붕괴하겠다는 게 그 MD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가 텍스컷. 감세를 통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강화시키겠다. 마지막 세 번째가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런 장관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가져가라고. 일관성 있게 그 세 가지 정책을 끌고 가가지고 미국이 9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면서도 더 나아가서 시대 정신을 담아낼 줄 알고 그리고 사회에 큰 변화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거래적 리더십에 불과해. 트랜잭셔널 리더십에 불과하다. 그때그때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거의 수준으로 끝난다. 제가 볼 때는 YS, DJ,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나름대로 변혁적 리더십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대통령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얘기하는 모든 대통령은 뭐 이렇게 색다른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한 도덕성과 예리한 역사의식과 저항하기 설득력, 누구나 시구하는 미래의 비전, 그리고 신검을 울리는 상징성을 갖고 국민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이런 걸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군 두 명을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가들은 첫 번째는 루즈벨트, 두 번째가 링컨을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제가 볼 때는 박정희, YS, DJ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통찰력이 없고 추진력이 없는 지도자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남이 보는 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남이 볼 수 없는 거를 봐야지만이 비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보고요. 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이제 쭉 요약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대충 이제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도 보면은 경제를 살리겠다, 뭐 복지를 강화시키겠다 하지만 정치를 혁신하겠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집권당이라는 것을 대권 후보가 딱 장악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되면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당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발전이 아니죠. 그거는 정치개혁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역대 대통령과 거의 차이가 없게끔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국회 운영 구조라든지 정당 및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 길을 닦을 수 있는 통찰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도자한테만 맡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책임지는 유권자, 책임지는 국민이 결국은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가 그래서 시대 정신에 잘 입각한 해서 현재 우리 처해 있는 이 한국 정치를 대개조를 해가지고 경제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올해 포럼에서 그동안 발표했었던 모든 정책적인 거는 아직까지 검토는 못했지만 안 봐도 분명히 아주 굉장히 귀중한 정책적 어젠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은 빨리 올해 포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라 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전달할 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